오늘은 위대한 철학자 공자의 사상 중 한 가지인 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이란 무엇일까요? 공자의 철학에서 인은 인도주의, 자애, 선으로 표현되며 인은 그의 윤리체계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인은 공자에게 중요한 도덕적 가치 중 하나로 그는 인을 사회적 조화와 평화의 기반으로 여겼습니다. 인은 다른 가르침들을 지탱하며 그를 통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양보를 실천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과 인간관계. 인은 인간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을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인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사랑과 존경을 촉진하며 부모에 대한 효의 기초가 됩니다. 친구와 이웃에서의 인은 친구와 이웃에 대한 친절함과 배려를 표현하고 상호 존중과 상호 양보를 촉진합니다. 갈등 해결에서의 인은 갈등 상황에서 인내심과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인의 실천. 인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의 마음을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개방적인 대화를 유지하라. 언어와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다른 이를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고 도움을 제공하라. 타인의 측면을 이해하고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라. 결국 인은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인간관계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양보를 촉진하고 보다 조화로운 사회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인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에 대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라. 친구와 가족을 자주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라.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라. 솔직하고 오픈된 의사소통을 유지하라. 동료나 친구의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고 건설적으로 접근하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인내심을 유지하라. 사람들에게 자주 안녕하세요나 고마워라고 말하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을 삼가라.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지각하지 말아라. 타인을 돕는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에 참여하라. 소소한 선물을 선물하고 상대방을 놀라게 하라. 동료나 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하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고 조언을 제공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하라. 소모되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라. 다른 사람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하라. 소음이나 방해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라. 공공장소에서 예의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격려하라. 소품을 정리하고 공동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라. 음식을 나누고 공유하라.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예약된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경쟁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라. 다른 사람의 성과를 기념하고 인정하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만의 목표를 공유하라.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라.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라.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함께 식사하라. 남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라. 타인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라. 인종, 종교, 성별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라. 권위자나 어르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효를 지키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순간에 함께하라.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을 돕고 기부하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라. 예는 사회적 규범, 행동 규칙 및 예절을 나타내며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조화와 도덕적 행동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의 중요성. 예는 공자에게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그는 이것을 도덕적 행동과 상호 존중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예를 준수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예의 역할. 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규범의 예는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정의하며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상호 존중의 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돕습니다. 도덕적 가르침의 예를 준수하면 도덕적 행동이 강조되며 선의와 올바른 행동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를 실천하는 방법.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 사회규칙과 예절을 준수하라. 갈등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예를 중요시하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의 바른 행동을 표현하라. 그럼 이러한 예에 대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정중히 나누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게 행동하기,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 기다릴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기, 손을 흔들고 인사하기,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 의자나 자리를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문을 열어주기, 갈등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고요한 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기,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른 의견에 공감하기,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기,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고 축하 인사를 전하기,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예를 갖추기, 다른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축하하기, 사회적 규칙과 법을 준수하기, 남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부모와 어르신에게 효를 다하며 예를 지키기, 공동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기,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기,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기,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함께 식사하기,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타인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공중 화장실을 사용한 뒤 깨끗이 떠나기,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기,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다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온라인에서 예의를 갖추며 공격적이지 않게 행동하기, 타인을 비난하지 않기,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을 돕기, 팀 작업을 통해 협력하며 예의를 지키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고 조언을 제공하기.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기.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삼가기. 도움을 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다른 사람의 성과를 축하하고 인정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만의 목표를 공유하기. 음식을 나누고 공유하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비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하기. 남에게 좋은 말을 하기.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기.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예를 중요시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제 효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의 의미.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 또는 부모를 공경하다로 풀이되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예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을 지향합니다. 두 번째, 효의 중요성. 효는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효를 가족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르침으로 여겼으며 이것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 효의 역할. 효는 가족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조화를 유지합니다. 가족 유대감 측면에서 효를 실천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의 안정을 증진시킵니다.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효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고 세대 간의 상호 존중을 실현합니다. 네 번째, 우리 생활에서 효를 실천하는 방법.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전하기.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부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 부모의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하기. 부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부모에게 선물을 주기. 부모와 함께 가족 모임을 갖기. 부모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기. 부모에게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기. 부모의 이전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기.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부모를 위해 가사 일을 도우기. 부모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부모와 함께 가족 역사와 이야기 공유하기. 부모의 의견을 기다리기. 부모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기. 부모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부모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부모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활동하기.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부모의 미소와 웃음을 유발하기. 부모의 허용을 얻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부모를 위해 정리정돈하기. 부모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요리하기. 부모의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하기. 부모의 선물을 꾸준히 주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부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부모를 위해 감동적인 행사를 마련하기.
부모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부모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도우기, 부모의 고생에 대한 이해와 감사 표현하기, 부모의 안전과 편안함을 확인하기, 부모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기, 부모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기, 부모와 함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기, 부모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부모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기, 부모와 함께 성실한 대화를 나누기, 부모를 위해 감사 카드나 편지를 쓰기, 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돕기, 부모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부모와 함께 가족 유산을 보존하기, 부모의 이름을 공경하고 존중하기, 부모의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기, 부모를 위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하기, 부모의 교육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부모를 위해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부모의 관심사와 활동을 공유하기, 부모와 함께 가족 기념일을 지내기, 부모의 이전 이야기를 기록하기, 부모를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만들기, 부모의 휴식을 챙기고 도우기, 부모와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기기, 부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원하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부모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하기, 부모를 위해 예의 바르게 대화하기, 부모와 함께 가족 사진을 공유하기, 부모의 기억을 기리고 존중하기, 부모를 위해 생활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부모와 함께 자연에 나가기, 부모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기, 부모의 가치와 윤리에 공감하기, 부모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어주기. 오늘은 중국 철학의 거장,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는 도덕적 행동과 공정함에 대한 개념으로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의 의미, 중요성,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도덕, 정의,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며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의는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의의 중요성. 의를 사회의 조화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덕적 원칙으로 여겼으며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의의 역할. 도덕적 행동에서의 의는 올바른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공정한 판단에서의 의를 따르면 공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에서의 의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를 실천하는 방법. 타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도덕적 원칙을 지켜 정직하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기,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기, 타인을 도우며 선행을 보이기, 공공장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타인을 돕고 지원하기, 사회의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기.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화하기. 선량한 행동을 보이며 모범이 되기.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환경을 존중하기. 소수자의 권리와 의견을 보호하기. 타인에게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기. 성찰과 자기 성장을 추구하기.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타인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기. 타인을 위해 시간을 헌신하기. 사회적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기.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하기. 다른 사람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기.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사용하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기.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기. 타인의 신념과 종교를 존중하기.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논에 참여하기. 도덕적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치기. 다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을 인정하기. 자기관리와 자기 통제를 강화하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기. 기부와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도덕적 행동을 모범으로 제공하기. 타인의 신뢰를 유지하고 키우기. 타인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기부하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타인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기. 인내와 인내심을 기르기. 도덕적 딜레마를 윤리적으로 대처하기.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이행하기.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타인의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기. 타인을 도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도덕적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기.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기.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기.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소통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기. 타인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다른 사람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 공정한 기회와 접근을 촉진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도와주기. 자기 반성과 도덕적 성장을 추구하기. 타인의 요구와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하기. 선의와 공정함을 실천하기.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력을 가지기.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 참여하기.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촉진하기. 인간권과 동등한 기회를 지키기. 도덕적 행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자기와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하기. 도덕적 가치와 목표를 지키기. 타인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정하기.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란 무엇일까요? 지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며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지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지혜의 중요성. 공자는 지를 문제 해결, 의사 결정,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는 핵심 원리로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역할. 문제 해결에서의 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식 습득에서의 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사결정에서의 지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지를 발전시키는 방법. 지식 습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명상과 성찰을 실천하기.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경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인도를 받기. 지식 공유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가르치기. 다섯 번째, 우리 생활에서 지를 실천하는 방법. 새로운 책을 읽어보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미디어에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기.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 지식 습득하기. 종이 대신 디지털 노트를 활용하여 정보 정리하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문화 이해력 향상을 위해 여행 경험 쌓기.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역사를 공부하여 과거에서 배울 점 찾기. 예술과 음악을 통해 감성적 지식 향상시키기.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철학적인 접근으로 삶에 대한 질문하기. 윤리적 고민을 다루는 책 읽어보기.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 찾기.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효율적으로 일하기. 비즈니스 원리와 전략을 이해하기. 감정지능 향상을 위한 감정 관리 기술 습득하기. 타인의 의견에 개방적으로 귀 기울이기. 과거의 결정에서 배운 교훈 찾기.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기. 정서적 지능과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명상 실천하기. 논리와 논쟁 능력을 향상시키기. 사회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학 연구 읽어보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현재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하기. 신체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다른 종교와 신념을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대화 능력 향상시키기. 가치 있는 토론과 대화를 유지하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하며 배우기. 질문하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기. 글쓰기 기술을 연마하여 생각을 전달하기. 예술작품 분석을 통해 감성적 지식 향상시키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 찾기. 다양한 문화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보기.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의 균형을 찾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능력 향상시키기. 도전적인 과제와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인생의 교훈을 배우며 성장하기, 정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예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타인의 다양성과 독특한 관점을 환영하기, 미래 지식을 위해 학습 습관을 키우기, 인내심과 인내를 기르기, 타인의 진로와 꿈을 지지하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공공복지와 사회사업에 참여하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전망을 설정하기.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자는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인 행동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군자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란 무엇일까요? 군자는 공자의 철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자가 표현한 이상적인 인간 모델로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군자의 특성. 도덕적 관점에서의 군자는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적 원칙을 준수합니다. 예의 바름의 관점에서 군자는 예의 바른 행동과 예절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성실의 관점에서 군자는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내력의 관점에서 군자는 인내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배려의 관점에서 군자는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며 도움을 주는데 기꺼이 참여합니다. 세 번째, 군자의 역할. 사회 모범의 역할 중 군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 개선의 역할 중 군자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며 조화롭게 지내려 노력합니다. 사회 안정의 역할 중 군자의 도덕적 행동은 사회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군자가 되기 위한 방법. 도덕적 가치 강화를 통해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학습하고 성장하여 군자가 되기 위한 지식과 덕목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생활에서 군자가 되는 방법. 자기 반성을 통한 개인 성장,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을 고수, 예의 바른 행동, 성실한 일상생활, 타인의 의견을 존중, 도덕적 판단력 향상, 감정 통제와 인내력 기르기,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 제공, 화난 상황에서 차분함 유지, 논리적 사고 능력 강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감, 도덕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소통 능력 향상, 자기 인식과 자기 개발, 정직과 공정함, 성실한 업무 수행, 다양한 관점을 환영, 다른
문화를 존중, 민주적 원칙을 중요시,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 예절을 중시, 타인을 위한 희생적 행동, 팀워크와 협력 능력,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 인내력과 인내심 향상, 미래 지식을 위한 학습 습관,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공익 사업에 기여,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존중, 도덕적 문제에 대한 논의 주도, 정서적 지능 개발, 자신과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기,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역사적인 이해, 지적, 호기심과 탐구,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연구, 자기와 타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논쟁,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결정 능력 향상, 정직한 대화와 의견 표현, 미래 계획 및 목표 설정,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 타인을 위한 관용과 이해, 문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 인생의 교훈을 배우며 성장, 도덕적 책임과 약속 이행, 타인의 감정과 관심에 대한 공감,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고 실천, 인문학적 지식 획득,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한 창조적 지혜, 타인의 다양성과 독특한 관점 환영,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공공복지 및 사회사업 참여, 사회적 공정과 공평 지키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 실생활에서 도덕적 원리 적용, 긍정적인 변화 이끄는데 기여, 도덕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 사회 문제 인식과 대응, 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 기여,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 참여,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 다양한 신념과 가치 존중,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전망 설정, 인내와 인내심 기르.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제는 내면의 힘과 도덕적 미덕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제란 무엇일까요? 자제는 공자의 철학에서 온 개념으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고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덕목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자제의 중요성. 공자는 자제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자제의 역할. 감정 통제 측면의 자제는 감정을 통제하고 지식적 판단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욕망 통제 측면의 자제는 쾌락과 욕망을 통제하고 윤리적인 선택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통제 측면의 자제는 자신을 통제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고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자제를 실천하는 방법.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통제를 향상시킵니다. 감정과 욕망이 통제하기 어려울 때 의식적으로 도덕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배우고 도덕적 교육을 통해 자제를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생활에서 자제를 실천하는 방법. 식사를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악습을 피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절약 습관을 키웁니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 정보 과부하를 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명상 및 요가를 통해 정신적 자제를 향상시킵니다. 예의 바른 행동과 예절을 중시합니다. 화를 참고 타인과의 갈등을 관리합니다. 시간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고요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학습 및 지식 습득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즐깁니다.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습관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고 사용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도서와 예술에 관심을 가져 지적 자제를 향상시킵니다. 도덕적 미덕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사회봉사와 봉사활동을 참여합니다.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개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추구합니다. 자기 통제와 인내력을 기릅니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웁니다.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타인을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공익사업과 사회사업에 기여합니다.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협동 및 팀워크를 촉진합니다.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적 원칙을 고려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합니다. 생활 습관과 일정을 조직화합니다. 소통 및 대화를 통해 감정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지식 공유를 즐깁니다.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배우고 사용합니다.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합니다. 논리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논의에 참여합니다. 사회 정의와 공평을 지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을 지원합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 표현을 향상시킵니다. 협상 및 중재 기술을 키웁니다. 윤리적 원리와 가치를 존중합니다.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생활에서 도덕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와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역사 및 전통을 이해하고 고려합니다.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연구합니다. 자기 개발 및 성장을 지향합니다. 도덕적 책임감과 약속 이행을 중시합니다. 긍정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다른 이에게 전파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과 지혜를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중요성. 공자는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혜, 도덕, 예의, 예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로서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통한 인간의 도덕성 강화. 교육은 인간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공자는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지식과 지혜의 습득. 교육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학습하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창출하는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교육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도덕성. 공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가치와 원리를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공자에게 더 나은 인간을 양성하고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진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방법. 독서 습관을 기르세요.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적용하세요. 예절을 중요시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실천하세요.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세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세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세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세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세요. 도덕적 미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세요. 자기 통제와 인내력을 키워 감정을 관리하세요. 학문적 호기심을 살리세요.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성장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타인을 지원하고 도와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세요.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세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세요. 미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세요.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세요. 자신과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하세요.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다른 이에게 가르치세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다른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세요. 사회 문제 인식과 해결에 참여하세요.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세요. 생활 습관을 조직화하고 개선하세요. 정서적 지능을 발전시키세요.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세요.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세요. 사회적 공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 정의와 공평을 중요시하세요. 자기와 타인의 도덕적 향상을 추구하세요. 도덕적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지원하세요.
타인의 진로와 꿈을 지지하세요. 다양한 문화와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자기 인식과 자기 개발을 키워주세요. 생활에서 도덕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지식 공동체에 기여하세요.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습관을 형성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세요. 도덕적 결정력을 향상시키세요. 타인을 위해 관용과 이해를 표현하세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학습하세요.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홍보하세요.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강화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이에게 가르치세요.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데 기여하세요. 소통 및 대화 스킬을 향상시키세요. 사회 문제, 인식과 논의에 참여하세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세요. 타인의 가치와 미덕을 인정하세요. 도덕적 책임과 약속 이행을 중요시하세요. 지적, 호기심과 탐구를 즐기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획득하고 활용하세요.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소통과 협동을 촉진하세요. 약속을 지키고 타인을 지원하세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철학가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기계발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과 성장. 공자는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학습. 공자는 평생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학문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도전. 도덕적 도전은 자기를 개선하고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공자가 강조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는 도덕적 미덕을 실천하고 윤리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목표와 비전 설정. 자기 개발의 핵심은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적 책임과 약속. 도덕적 책임과 약속 이행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약속을 지키고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믿음직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통제와 인내력. 자기 통제와 인내력을 기르는 것은 자기 개발의 일환입니다. 공자는 감정을 관리하고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이것이 도덕적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곱 번째, 타인과의 관계. 자기 개발은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예의 바른 행동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과 성장을 되새기는 방법. 독서 습관을 기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세요. 자기 인식을 높이세요. 자기 개발 서적을 읽으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평생 학습을 지속하세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도덕적 미덕을 실천하세요. 동료나 친구의 피드백을 수용하세요.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자기 관리 기술을 개선하세요.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도덕적 결정을 내려주세요.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도덕적 가치를 다른 이에게 전파하세요. 학문적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세요.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세요. 신념과 가치를 탐구하세요.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지하세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세요.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세요.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하세요.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세요. 타인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세요. 생활 습관을 조직화하세요. 도덕적 원리와 가치를 존중하세요.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을 지원하세요. 자기개발 워크숍에 참가하세요. 소통 스킬을 향상시키세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세요.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인내력을 키우세요.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하세요. 미래 계획을 세우세요. 도덕적 원리와 가치를 홍보하세요. 자기와 타인의 도덕적 향상을 추구하세요.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세요.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하세요. 목표를 향해 일정을 계획하세요.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세요. 타인의 가치와 미덕을 인정하세요.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타인을 지원하고 도우세요.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고려하세요. 도덕적 행동을 강화하세요.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자기와 타인을 돌봄으로 감싸고 지원하세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세요. 도덕적 선택을 일상생활에서 하세요.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하고 실천하세요.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하세요.